네,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장 김학균입니다. 네, 여러분들 공지 받으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온라인 형식으로 서울경기지부 2020년 확대 운영위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여러분들에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안건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서는 미리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작년 회계 결산과 올해 회계 예산, 그리고 작년 사업 평가와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3시에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오면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한 번 더 숙지하신 이후에 확대 운영이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 여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록 시간이 몇 분 걸릴 수 있지만 끈기를 가지고 안건 투표에 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작년 2019년 서울경기지부 사업평가안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에 가을 햇살을 절개할 이 시기에 웬 2019년 평가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수많은 일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확대 운영위는 2월 달에는 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렇게, 그리고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평가 안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비록 시일이 한참 지난 내용이지만 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여러분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돌아보고 계획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작년 사업평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2019년에는 세 가지 사업 기조가 있었습니다. 지부 사업을 책임지는 노동력 집행력 강화, 모든 사업에서 간부를 육성하고 강화하자, 그리고 조합원을 믿고 투쟁하는 기풍을 확립하자라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기조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지부 운영위원들의 집행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정말로 운영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회장님들이 정말로 작년 한 해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에 집중하면서 현장 간부들, 지회 간부, 분회 간부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실천력이 높아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분당 서울대병원 33일간의 파업수행, 즉 직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파업수행에서 많은 교훈점과 성과들을 남겼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 투쟁으로 돌파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먼저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묻지마 자회사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에서 저희 노조에서 직고용 정규직화를 목표로 열심히 협상이 임했으나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묻지마 자회사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부분적인 처우 개선에 그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말부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정말 거세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투쟁을 보면서 바로 눈앞에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을 앞두고 있던 분당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고 이후에 작년 연말에 적극적인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당 서울대병원은 33일간의 총파업 투쟁, 79일간의 로비 점거 농성, 21일간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10일간 원장실 점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400명 조합원의 투쟁으로 전체 1,300여 명의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직고용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 두 번째, 정규직화 시대의 처우 개선의 전망을 수립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규직화는 했지만 정규직하고 나서 도대체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망을 수립하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회사로 이미 전환한 사업장들이었습니다.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복수노조인 상태에서 다수노조와 공동으로 교섭투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 자회사로 전환했지만 이후 전국적인 교섭투쟁을 저희 노조 차원에서 열심히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교섭과 투쟁을 통해서 자회사 전환을 한 것이 고용만 조금 안정된 용역회사나 다름없다는 폐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전망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종별로 보자면 지자체 공무직입니다. 먼저 안산시청의 우리 지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은 공공연대노조 공무직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했고 또한 산업안전대회에 참가하면서 그 활동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청은 사업장의 교섭뿐만 아니라 월 1회 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를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시각을 좀 더 밖으로 그리고 위로 넓히는 그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입니다. 문화체육부, 즉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용산박물관 등 문체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7, 8월 예산수립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행정기관은 당해년도 7, 8월 달에 다음 연도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어떻게 교섭하고 투쟁할 것인지 중앙행정기관 투쟁의 정형을 마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입니다. 민주일반연맹 공기업분과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제도 개선 투쟁의 흐름과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조의 5대 직종이라 불리는 돌봄 직종입니다. 아이돌봄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직원 등입니다. 작년 추석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약 20일간의 천막 농성 투쟁을 통해서 서울시청으로부터 아이돌범위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건강검진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 아이돌범위들이 각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과제 3, 6천 조합원 돌파로 수도권 공공부문 공무직 비정규직 대표노조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3,445명으로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는 3,748명으로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연대 노조 내 제1지부의 그런 위치를 유지를 했었지만 사실은 늘어난 사업장에서 교섭 투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간부 교육 사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사실은 조합을 늘리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과제 4, 지회 분해의 집행력 강화로 지부 사업을 완성하는 간부 강화, 조직 강화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아카데미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했습니다. 할 때마다 평균 70명에서
100여 명의 간부들이 참가해서 서울 경기지부 소속감이 높아지고 간부들의 집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리더십 아카데미가 바로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휴일 시간을 반납을 하고 지회 분의 간부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간부들 스스로 노동조합과 그리고 조합원에게 헌신복무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서울경기지부 정치학교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리더십 아카데미가 대규모로 참가했다면 소규모 학교를 개최를 해서 이른바 자발성이 있고 여력이 있는 간부들의 실력과 역량을 좀 더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하면서 교육의 집중성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동질성도 확보가 되고 지부 간부와의 관계도 강화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 역시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을 했었고 이 정착에 참가했던 분당 서울대병원의 간부들의 경우에 이후 80여간의 투쟁에서 전면에 나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대체 교육을 왜 하는지 그 실천적 의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네, 5번째 과제입니다. 정례적인 지부운영회의와 지부집행회의 안정화로 지부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논의와 집행력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작년 한 해부터 다시 한 달에 2번 지부운영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 논의력이 굉장히 안정되었고 그리고 과거 예년에 비해서 지회장님들이 노조 중앙과 지부 사업에서 정말 많은 사업과 실천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지부 운영위원 분들, 즉 지회장님 여러분 다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노조다운 정치 세력화, 수도권을 책임지는 연대사업을 강화하자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KBS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중당과의 다양한 연대 투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분들이 당원을 가입하고 그리고 집단 입당식을 진행을 해서 진보적 정당과의 연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히 작년 2019년 서울경기지부 사업에 대한 평가안을 발제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황항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문자 사이트 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구치부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심의안건을 보시고 1번을 보시고 심의안건 2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 작년 사업한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수입출 예산 현황표가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영상 문자 사이트를 보고 클릭을 2번째 하시면은 거기 파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꼼꼼히 보시는 분은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전기 2월금으로 1억 2,826원이 나왔고요. 그걸 이제 냈습니다. 그리고 조합비는 거친 게 저희가 총 그 2억 2천, 네, 숫자라고 좀 어렵네요. 2억 1,235만 450원입니다. 총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수입이 2억 35,676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밖에는 2억 9,510만 2,528원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 집행에는 작년에 예산 대비 89.5%를 예상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이런 주요한 내용을 보시고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가 하나 특이할 사항으로 보시면 다른 것보다는 일단 비품 구입비, 유지비, 소모품비, 통신비, 임차료, 금융수수비가 다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노조 우리 지부에서 채용한 간부
채용 인건비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문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 쭉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비가 어떻게 거쳤는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친 항목이 있고요. 다음은 일반회계, 어떤 기타 수입이 있었는지, 다음은 쭉 보시면은 일반회계 소모품에 대한 항목에 대한 예산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 구입에 대한 항목,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항목. 임차료는 참고로 저희 노조 사무실 저희가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해서 1년에 곱하기 12 하면 얼마죠? 네. 제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40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480만 원인가요? 그러면.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480만 원 정도의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경기 남부권 쪽에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약 25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 나온 항목을 쭉 보시면 되는데, 인건비가 11월 7일에 마친 것은 우리 중앙에 있던 지부간부에 있던 홍수영 우리 조직국장님이 중앙 채용으로 되면서 인건비가 이제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조직사업비고요. 저희가 사업비 중에 제일 많이 사업비 차지하는 게 조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총 4,308만 326원을 사용했고, 대협력 사업비 항목이 쭉 있습니다. 대협력 항목 사업은 1,999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작년에는 저희가 투쟁 사업비가 되게 많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투쟁과 그다음에 도로공사 투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되게 많아져서 약 전체로 총 1,937만 8,89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교육 사업비인데요. 교육 사업비도 저희가 약 2,075만 052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행사비는 5.18 작년에 여약 역사 기간 갔고요. 저희가 네,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나온 것은 작년에 저희가 강서지회 투쟁비를 차용해서 360만 원을 노조에 저희가 대여해 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비가 쭉 나왔습니다. 저희가 회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비도 총 나온 거는 1,590만 5,400원을 저희가 진행했고, 그 다음 보시면은 하반기 저희가 회계감사를 노조에서는 지부 회계감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거쳐서 하는데요. 작년 2019년 하반기 회계감사를 보고했을 때 회계감사에서는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은 식사비를 제출할 때 10명 미만은 명단을 기재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점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2019년 예산 관련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꼼꼼히 볼 수 있도록 노조 사무실을 3년 동안 복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노동조합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공개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9년 예산 사용 내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2020년 올해의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었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각 지회장님들이 모이신 서경지부 운영위 회의에서 초안을 통과시켰고, 그렇게 가승인받은 사업계획안으로 올해 활동과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계획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작성한 계획이다 보니 사업계획에 있는 몇 가지 계획들,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야외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행사 계획들은 부득이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사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20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적 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조직 역량으로 처우 개선과 조합원 확대를 돌파하자. 네, 이것은 작년 사업평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부 교육 사업이 잘 되고 지부 운영위를 정기적으로 잘 운영함으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 조직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자신감, 일정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에 기반을 해서 처우 개선을 하고 조합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그러한 기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연대 노조 제1지부답게 중앙사업, 연맹사업, 정치연대 사업을 복무하고 주도하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 사업장에 투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지회 또는 바로 옆에 있는 힘 있는 다른 노조에서 우리 사업장 투쟁에 와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공공연대 노조 서울경기지부도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잘 해야겠다는, 맏형답게 잘 해야겠다는 그러한 기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까지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 교섭을 넘어 정책 제도 개선으로 서울을 개선하자. 두 번째, 서경지부 총력 활동으로 6천 조합을 달성하자. 세 번째,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간부 교육이 잘 됐으니 간부 육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빈틈없고 일사불란한 조직 강화를 완성하자. 덩치가 커졌으니 내적으로도 잘 완성하자, 이런 뜻입니다. 과제 5번째, 조합원을 위한 총선 성리 및 정치 세력화에 복무하자. 6번째, 민주노조다운 연대투쟁, 사회개혁투쟁에 복무하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노조 중앙 처우 개선 과제에 복무하자. 저희 노조에서는 지자체 공무직,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공공기관, 그리고 파견, 민간 위탁, 그리고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각자 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한 처우 개선 과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성실하게 복무하자는 계획이고, 이러한 기본 계획 외에도 그렇다면 지부에서는 중앙에서 제시하는 집회나 투쟁 일정에 결함만 하면 되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서는 같은 직종, 업종별 분과 모임 등을 통해서 중단기적인 처우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투쟁에 돌입한다. 즉, 장기적인 중앙의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지부에서는 중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러한 투쟁 계획이 있습니다. 과제 2번째, 6천 조합원 달성. 올해는 반드시 6,000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끔 행정기관에 가서 공무원을 면담하다 보면 책상 너머로 슬쩍 보면 저희들이 요청한 면담 내용에 대해서 요약 작성한 문건을 훔쳐볼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공공연대 노조가 조합원이 몇 명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그 보고 자료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저 노조가 조합원이 얼마인지 반드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조합원이 몇 명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748명인데 조합원을 2,252명을 추가로 늘려서 6,000 조합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부에서 먼저 집중 실천을 하고, 그리고 각 업종별 지회별로 조합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지부에서 성실히 아낌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간부 육성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이 잘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로 모였던 리더십 아카데미는 상하반기 나눠서 각 아카데미로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번 계획 리더십 아카데미로 전환하는 계획은 사실상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회별 업종별 간부 교실입니다. 지회별 업종별로 간부들을
소규모로 모아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이 소규모로 모으는 것조차 각 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되는 지도 있고 진행되지 않는 지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경지부 2기 정치학교를 안착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정치학교는 매번 3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행사의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1기 교육을 마무리하고 2기 교육도 반환점 이상을 도른 그러한 상태에서 잘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 빈틈없고 일사불란한 조직 강화를 완성하자. 정기적 지회 분회 운영을 진행하여 일상적 조직 활동을 완성한다. 이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다지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통합지회를 설치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공연대 노조에 가입을 해서 노조가 결성이 되었지만은 조합원 인원이 적거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정식 지회가 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을 모아서 노조 중앙과 그리고 서울 경기 지부의 개통을 따르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남, 광주, 하남의 사업장들을 통합해서 성남, 광주, 하남 지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총선 승리 및 정치 세력화에 복무하자. 네,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 현장의 간부님들과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서 노동조합과 같이 호흡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고자 하는 총선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참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 노조에서 지지했던 민중당의 후보 중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없었지만 여러 조합원분들이 노동조합의 취지를 믿고 따라주어서 그것 자체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한 여권 쪽에 있는 인사가 공무원 임금의 20%를 깎아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절대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임금이 깎이면 저희 공무직, 무기계약직, 전체 비정규직 임금도 자연스럽게 깎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에도 제대로 된 진보 정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민주노조다운 연대투쟁, 사회개혁투쟁에 복무하자입니다. 5.18 노동자대회 및 역사기행,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8.15 통일노동자대회, 가장 최근에 있었죠. 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참가해서 방역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8월 15일에는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즉 차량 시위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형식의 석방대회를 진행해서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인권을 실현하고 그리고 죄 없이 갇혀있는 유망한 정치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상의 2020년 사업 과제와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심의안건 3번에서 설명을 지부장님 설명하셨는데 2020년 예산안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노조 우리 서경지부 확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산을 저희가 안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가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지부 운영위원들에게 늦었지만 이렇게 예산안을 세워서 한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기 이월금은 작년에 조합비가 저희가 이월된 것은 3,581만 6,116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합비로 예산을 잡은 것은 작년이가 현 지부 교부금을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재 올해는 좀 더 늘어나서 저희가 조합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비를 전체로 예산을 잡은 것은 올해 2억 7천 54만 4,116원입니다. 네, 이렇게 잡았고 올해는 저희가 하나 바뀐 것은 유지비에서 소모품비. 저희 노조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면 칼라복사비를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 서경지부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 문구류, 각종 다과 등 노트북을 저희 지부 간부들 신규 간부들에게 저희가 비품으로 샀습니다. 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선비, 통신비, 집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차료는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대료는 중앙 임대료 40만 원 곱하기 12, 그다음에 수원 쪽에 저희 남부권의 사무실 32만 원 해서 12개월치를 예산을 잡은 864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융수수료는 대략 타인행 이체 수수료 회계관리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하는 걸 다해서 약 63만 6천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라 쓴 것은 저희가 인건비 저희가 올해는 지부 채용을 갖다가 지부에서 너무나 확대된 속에서 지부 채용 간부를 2명을 우리 강광철 국장님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송인미 국장님을 2분을 채용해서 지부에서 어쨌든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 우리 중앙 상근자와 같은 임금 체계로 가져서 기본급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200%, 그다음 퇴직금 적립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작년 회의와 비슷하게 잡았고요. 사업비, 조직사업비도 작년 사업비보다 잡았으나 올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부 간부를 채용하면서 지부장 활동비 3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개월만 하고 요거를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간에 간부들이 작년에 평균적으로 1년에 탄 차가 보통 한 4만 킬로 타기 때문에 1년에 타이어 한 번 그리고 엔진 오일을 1년에 3회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사업비, 정치학교, 그다음에 권역별 교육사업 지원비, 교육자문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사업비로 2,496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대사업비는 올해 좀 더 늘어날 걸 대사업을 저희가 고려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 교섭사업비는 예년과 비슷하게 잡았고요. 투쟁사업비도 올해는 많을 줄 알고 코로나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올해 1,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선전사업비는 작년과 똑같이 잡았고요. 조합원 체육대회 및 역사기행을 올해 5.18도 가려고 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러나 일단 저희가 코로나 언제 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본부 저희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지역본부에 가입했는데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1인당 400원씩 현재 지급을 의무금을 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지출학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우리 간부님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신 후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쟁! 네, 이상과 같이 사업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평가안과 사업계획안을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고민이 듭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새로운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회의나 조합원 교육을 마냥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마냥 위축이 되어서 조용히 지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지켜낼지도 연구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성에 차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